은퇴 후가 더 무섭다. 준비 못한 노후가 사회 문제가 된 이유.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의외로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 회사 다닐 때가 더 편했어요. 이 말에는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막막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다. 정해진 출근 시간, 월급이 들어오던 날짜, 소속감이 있던 조직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질문뿐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은퇴가 곧 휴식의 시작처럼 여겨졌다.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쉬어도 된다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평균 수명은 길어졌고 은퇴 시점은 오히려 빨라졌다. 60세에 회사를 나와도 앞으로 살아갈 시간은 20년 길면 30년이다. 문제는 이 긴 시간을 버틸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그래서 요즘은 은퇴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섭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은퇴 준비가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가 된 이유. 은퇴 준비가 부족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구조적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 첫째는 경제적 준비의 한계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받아보면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자녀 교육비, 주거비용, 의료비까지 감당하다 보면 노후 자금은 생각보다 빨리 소진된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는 시대에는 계획했던 금액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기 쉽다. 둘째는 일 중심으로 살아온 삶의 방식이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일하는 나가 곧 나 자신인 구조였다. 명함에 적힌 직함이 곧 정체성이었고 하루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냈다.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이 모든 게 사라진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일수록 상실감이 크다. 돈보다 더 무서운 건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지? 라는 질문에 답을 못 찾는 상태다. 셋째는 고립과 관계의 단절이다. 회사에서 맺었던 관계는 생각보다 쉽게 끊어진다. 매일 보던 동료들과 연락이 뜸해지고 가족 외에는 만날 사람이 줄어든다. 이때 외로움이 깊어지면 우울감으로 이어지고 결국 건강 문제까지 연결된다. 은퇴 후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다.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은퇴는 개인의 전환점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떠안아야 할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 사례 돈은 계산했지만 하루는 계산 못했어요. A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했다. 퇴직금도 나쁘지 않았고 연금도 준비해둔 편이었다. 주변에서는 은퇴 준비 잘한 사람이라고들 했다. 그런데 막상 은퇴 후 6개월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TV 보고 산책하고 점심 먹고 나면 하루가 끝이에요. A씨는 돈의 흐름은 계산했지만 시간의 흐름은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 회사에 다닐 때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는데 은퇴 후에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다. 결국 무료함과 무력감이 쌓여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됐다. 이 사례는 은퇴 준비가 단순히 재무 설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보여준다. 사례 아직 일할 수 있는데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B씨는 50대 중반에 명예퇴직을 했다. 건강도 괜찮고 일할 의지도 충분했다. 그래서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경력은 많다고 하는데 나이가 문제래요. 결국 선택지는 단기 알바나 불안정한 일자리뿐이었다. 소득은 이전의 절반 이하로 줄었고 자존감도 함께 떨어졌다. B씨의 경우처럼 조기 은퇴 후 소득 공백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에게 발생한다. 준비 없이 은퇴를 맞으면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때 느끼는 박탈감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삶 전체를 흔든다. 사례 가족이 있는데도 외로워요. C씨는 은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 처음에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다들 각자 바쁘잖아요. 나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회사라는 사회적 공간이 사라지자 C씨는 급격히 고립감을 느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점점 줄어들었다. 결국 말수가 줄고 외출도 꺼리게 됐다. 이 사례는 은퇴 후 삶에서 관계의 재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사람을
사회 밖으로 밀어내기도 한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이제 은퇴 준비는 단순히 얼마를 모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을 것인가, 어떤 역할을 계속 가질 것인가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를 완전히 끊기보다 형태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수입이 크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은퇴 후 만족도가 훨씬 높다. 취미를 미리 키워두거나 봉사나 지역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다. 중요한 건 은퇴 이후의 삶을 공백이 아니라 또 다른 단계로 바라보는 시선이다. 은퇴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준비 여부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이제는 언제 은퇴하느냐보다 은퇴 후를 어떻게 살 것이냐를 묻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 문제가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은퇴 후 삶이 무너지는 데에는 분명한 과학적 이유가 있다. 사람들이 은퇴 후에 겪는 무력감, 우울, 인지 저하를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은퇴 이후의 삶의 질 저하는 뇌과학, 심리학, 노년학 연구로도 충분히 설명된다. 우선 인간의 뇌는 생각보다 역할 중심으로 작동한다.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 80년 이상 진행된 장기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과 정신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돈이 아니라 의미 있는 역할과 관계다. 일을 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번다는 뜻이 아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며 내가 사회의 일부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뇌에 보내는 행위다. 그런데 은퇴를 하면서 이 역할이 갑자기 사라지면 뇌는 일종의 혼란 상태에 빠진다. 특히 준비 없이 은퇴한 경우에는 이 변화가 너무 급격하다.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늘고 장기적으로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위험한 이유.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쉬세요. 듣기에는 위로처럼 들리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말이다. 노년학 연구에서는 비자발적 무의 상태가 노인의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한다고 본다. 쉽게 말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쉬는 것과 할 일이 없어서 쉬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거다. 실제로 은퇴 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든 사람일수록 치매 발병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들이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인간의 뇌는 쓰지 않으면 빠르게 기능을 줄인다. 회사에서 하던 업무, 인간관계 조율, 문제 해결 같은 복합적 활동이 사라지면 뇌는 그만큼 자극을 잃는다. 그래서 은퇴 후에 편해졌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몸이 편해진 게 아니라 뇌가 할 일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불안은 노후의 모든 문제를 증폭시킨다. 물론 정신적 요인만 있는 건 아니다. 경제적 불안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다. 행동경제학에서는 노후 빈곤이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의사결정 능력 자체를 떨어뜨린다고 본다. 돈이 부족하면 사람은 더 단기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위험 회피 성향이 극단적으로 커진다. 병원에 가야 할 상황에서도 비용이 걱정돼 미루고 인간관계나 활동 참여도 줄인다. 이게 반복되면 건강 악화 의료비 증가 더 큰 불안이라는 악순환에 빠진다. 문제는 이 악순환이 개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늘어날수록 의료 시스템, 복지제도, 가족 부양 부담까지 함께 커진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가 된다. 과학이 말하는 잘 준비된 은퇴의 조건. 그렇다면 연구들은 어떤 은퇴를 잘 준비된 은퇴라고 말할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조건은 의외로 단순하다. 첫째, 완전한 은퇴보다 점진적 은퇴가 낫다는 점이다. 일을 한 번에 끊기보다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역할을 바꾸는 방식이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 모두에 긍정적이다. 이는 뇌가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이다. 둘째, 돈보다 먼저 역할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은퇴 후 어떤 하루를 보낼지, 누구와 얼마나 연결될지를 미리 그려본 사람일수록 만족도가 높다.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라
뇌의 안정성과 직결된 문제다. 셋째, 사회적 관계는 의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회사 관계가 사라진 뒤에도 유지될 네트워크를 미리 만들어둔 사람들은 은퇴 후 고립 위험이 현저히 낮다. 관계 역시 준비가 필요한 자산이다. 결국 은퇴 준비란 삶을 계속 설계하는 일이다. 은퇴를 끝으로 생각하면 준비는 늘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은퇴를 삶의 구조가 바뀌는 시점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더 많은 돈만이 아니라 더 정교한 삶의 설계다.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가 개인을 무너뜨리고 그 부담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인간은 쉬기만 하도록 설계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의미, 역할, 연결이 사라질 때 삶은 빠르게 균형을 잃는다. 그래서 은퇴 후가 더 무섭다는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다. 그건 준비하지 않은 미래가 얼마나 현실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솔직한 경고다.